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도함수 활용 3, 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밖의 한 점에서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라는 개념이 나왔다. 대공고. 저는 창균이를 껴주려고. 너무 편하다. 대공고 이러면 너희 다섯에게 다 주의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문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3차 함수 밖에 어떤 한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 어떤 점을 아이고, 이쪽에 줄까? 여기 어떤 점을 줬어. 그리고 접선 구해봐 라고 하면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이 하나만 생기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접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접선이 존재한다. 접선이 세 개라고 주장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접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접점이 몇 개란 얘기랑 똑같아요? 세 개란 얘기랑 똑같이. 자, 접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접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문제풀이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접점에서 시작한다. 없으면 가정한다. 이게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1에서 내내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 접선 나오는구나. 좋았어.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나는 접점을 t, ft라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기울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f-t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접점 나오고 기울기 나왔으니까 나는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겠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ft는 f-t x-t라고 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접선이 놀랍게도 요 한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a,b라고 가정할게요. a,b를 칭하더라. 그러므로 x 자리와 y 자리에 각각 a와 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b-ft는 f-t x된다. a-t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돼버립니까?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린 이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3차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이 3차 방정식에는 실근 t가 몇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3개.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결국에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돼버리는구나요. 자, 다시 볼까? 접선의 개수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접점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이며 이 접점의 개수가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는 곧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예요.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요. 무슨 개념으로 문제 풀 거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작다. 실근의 개수가 2개야. 뭐로 풀 거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다. 실근의 개수가 하나야. 뭐로 풀 거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크다예요. 물론 선생님 여기에서 f-x 릴레이션 0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모르겠어.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지만 거의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패턴의 문제는 도함수의 활용 1에서 배웠던 개념과 도함수의 활용 3에서 배우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체돼서 만들어졌다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밖의 한 점 1,0에서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제일 한심한 애들이 뭔 줄 알아요? 이거 나왔는데 얘 그림 그리고 1,A 잡아가지고 접선을 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애들이 제일 한심한 거야. 되게 어려워. 알겠습니까? 그림이 아니고 그냥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 나오면 무조건 접점 필요해. 나는 접점을 뭐로 놓겠다?
t, 5 ft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기울기는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3t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식 만든다. y-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3t의 제곱 x-t. 그런데 놀랍게도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 a를 지난다. a-t의 제곱 마이너스 2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왔네. 저거 T 세제곱 아닌가요? 오, 미안해요. 네. 고마워. 우준이 계속 도움되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차 방정식 예쁘게 은영이 나오게 정리해 볼까요? 정리했더니 넘어오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야 라는 요런 식이 됐네요. 자, 나는 요 녀석의 실근이 몇 개다? 3개다예요. 맞습니까?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라는 개념으로 풀 거기 때문에 뭐로 풀 거다? 극대값 곱하기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요, 뭐 ft라고 놓을게요. 자, 나는 f-t가 필요해. 그러면 얘는 2, 3은 6t의 제곱 마이너스 6t는 0. 그러므로 6t, t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무슨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f 0, f 1, 0보다 작다. 얘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자리에 0, 0 대입했더니 a-2 나오네요. t자리에 1, 1 대입했어. 그랬더니 a-3 나오네요. 결국 a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네요. 2단계 풀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푸는 문제 이동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네.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9시간 연강이다. 아 진짜요? 네.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반을 올해는 더 이상 하나도 안 늘릴 거예요. 선생님이 12월 달에 상담을 잘못 받아가지고 3월에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반 더 오픈이 됐는데 올해 1년은 12월 달까지 계속 가서 너희들 반이 하나 없어지기 전에는 새로운 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거야. 네. 포화 상태로 그냥. 기백으로 그냥 기백 끝날 때까지는 아무 반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더라. 그리고 반을 계속 없앨 거예요. 네? 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의 목표는 반을 없애자야. 반을 절반만 없애자. 이게 우리 가족의 목표예요. 절반. 아니 바쁘야. 절반만 할게. 선생님 지금 반이 3월에 6개가 되는데 가족 회의를 했는데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반이 3개였을 때다. 그래서 이제 반을 좀 없애자 이랬는데 선생님이 애들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거 계속 올려줘야 돼요. 이래가지고 계속 늘렸다가 이제 요즘에 욕먹고 있어요. 집안 식구들한테. 신유일 때문에 원래 신유일 질문 허들리니까.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이미 딱 고차 함수하면 나와봤자 3차 4차지 그치? 이 3차 4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땡땡땡 중에 존재한다. 뭐뭐뭐 양끝값하고 극대값 극소값 적어놓으세요. 극대값 극소값 양끝값 중에 존재한다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아까 선생님이 야 그냥 뭐만 그리면 게임 끝나 라고 했지. 뭐? 그래프만 그리면 게임 끝나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0 이상이다가 성립함을 보이려면요. 우리는 fx의 최소 값 하나만 찾아내면 돼.
얘가 0 이상이면 나머지 값들은 다 0 이상 되겠죠. 그런데 이 최소값은 어디에 존재해요? 극소값에 존재하거나 양끝값에 존재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밑에는 쓰기 귀찮아서 더 이상 안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 얘와는 상관이 없지만 얘 다른 케이스와 상관이 있는 극대값이라는 표현도 하나 적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할 조건을 증명하려면 우리 뭐만 하면 되겠어? fx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뭐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자, 나머지는 너희들이 채우도록 하자. 2번, 3번은 너희들이 채워. 눈치챘죠? 네. 이해 다 가시죠? 예, 이해 다 가시죠?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예, 항상요 대소비교 부등식의 증명이기 때문에요. fx-gx로 작업하셔야 돼요. 이 녀석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돼 라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눈치챘지? 너희들이 다 채운다. 채워. 어디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fx의 최소값이랑 gx의 최대값. fx-gx. fx-gx가 0 이상이다. 네. 요 전체의 최소값. fx-gx의 아니에요. 뭐 최소값. 계산하면 네. 나오겠지 뭐. 되셨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요 녀석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대건거. 자, 부등식 x의 4제곱 플러스 2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x 플러스 a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 하나만 잡아내면 되지. 그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야 되는구나. 최대 최소값은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최소값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극소값 뭐 이런 게 필요하겠지? 자, 극소값 알기 위해선 f-x가 필요합니다. 4x의 세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되겠다. 자, 그래서 얘를 4로 묶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보이고요. 4a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1이 보이네요. 결국 4배의 x 마이너스 1에 찌끄레기식 정리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이다 라는 이런 찌끄레기식이 나왔어요. 안 돼? 중간에 한 단계 넣어줘요? 넣어줄 수 있어요. 안 넣어줘도 돼? 네. 자, 여기까지 됐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찾아야 돼. 근데 하나 묻자. 얘들아, 이거 많이 보던 거지. 얘 항상 몇 이상이다? 얘 무조건 양수예요. 얘 무조건 양수야.
되겠습니까? 자, 얘 무조건 양수다라는 거 나 원래 알고 있었다. 저희는 알죠. 당연히 알죠. 어. 완전 제곱식으로 내면서 자, 우리 일주근위에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명제 파트에서 나오던 개념인데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x의 제곱 플러스 x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1의 절반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나오지. 어머, 1 중에 4분의 1 줬다고 치면 4분의 3이네. 결국 이 식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야. 자,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지. 0 이상인 수에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4분의 3 이상인 양수가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야. 그럼 얘 양수지. 네. 근데 양수 A래 문제에서. 그럼 얘는 없어요. 무조건 양수네. 얘가 0이 될 확률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0이 되기 위해선 x가 뭐만 돼야 된다? 1만 돼야 된다요. 자, 그런데 얘는 x의 4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함수를 그리면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무슨 값이 생겨버립니까? 극소값은 생기는 녀석이야. 어떤 경우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극소값 하나만 생기니까 이런 패턴의 그래프란 얘기네. 아, 얘가 뭐다? 극소값이구나 라는 판단 내릴 수 있어요. 바로 극소값에서 뭐가 된다? 최소값. 왜? 얘는 양끝값이 없거든.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아, 그래. 만약에 네. 서술형으로 하면 저 네. x가 1일 때 저 값이 최소값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요? 지금 이거를 다 말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언급해주면 돼요. 요 4차 함수는 양수, 그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 패턴이 나와서 무조건 극소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런 그래프 중에 하나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극소값이다. 이거 말로 풀고 그림도 그려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는 뭘 구하면 돼? F1 이게 최소값인데 얘가 0보다 크다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x 자리에 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2a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 플러스 a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나오네요. 드럽게 생겼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이 됐어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그러므로 a-3,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므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a는 3보다 큰데 문제에서 양수 a래요. 그러므로 a의 범위는 3보다 크다. 근데 쌤, 네. x는 1이 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얘가 왜 극소가 아, 되냐고요? 극소값 돼. 예, 극대든 극소든요. f-x의 값이 0이 되는 값에서 극대 극소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금 하나 나오지. 자, 얘는요. x의 4제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래프 유형이 4개가 되는데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바로 요 경우들을 의미해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얘가 뭐가 돼? 극대와 극소야. 극소. 네. 되겠습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는 너희들이 풀어본다. 풀어. 지우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지도 앞에 보고 있으면서 이거 하려면 됐어요? 정답. 주지 말고 보인다. 15초 뒤에 같이 가자. 너무 작아요. 아, 25초? 좋아요.
대공학원 이창현. 대건고 죄송합니다. 진짜 뭐 하는 겨? 25초 됐다. 자, 우리와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다 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특정 구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나오면 선생님이 우선 어떻게 해야 된댔어? 다 이항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의 최소값이 이 녀석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0 이상이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프 그려볼 거야. 얘를 fx라 놓고 f-x 구해보겠습니다.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극값 구하려면 는 0으로 놓고 푸셔야 되죠. 6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야 라고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결국 극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와 1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얘는 딱 봤더니 3차함수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네. 그러므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점의 좌표가 1.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0보다 큰 범위에서 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뭔지 몰라도 0이 있으니까 요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항상 0 이하래. 그러므로 뭐만 구하면 돼? 극소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좋았어.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F1이야. 결국 우리는 뭘 풀면 되겠다? F1이 0 이상이다 라는 것만 푸시면 됩니다. 자, X의 자리에 1 대입했어. 5에다 빼기 7하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 나옵니까? 얘가 0 이상이어야 해요. 결국 K는요 마이너스 7 이하 되겠네요. K의 최대값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7.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일주군 이해됐어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진이군 이해 네, 됐어요. 지어도 돼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도함수의 활용 3을 보면 앞부분과 이제 거리, 속도, 시간 뭐 이런 게 시간, 속력, 거리 뭐 이런 게 나오는 가속도 이런 게 나오는 뒷부분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앞부분까지는 다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지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숙제를 좀 미리 해놓으란 얘기다. 예. 뭘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어. 숙제를 미리 할 수 있다란 얘기를 하는 거야. 딱 문제를 보면 구분이 될 거란 얘기지. 선생님 오늘 이거 네. 하는 못 나갈 것 같아. 다행이다. 슬퍼. 너무 자,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요. 너희들 중에 혹시 물리를 택한 물리 그건 다 배울걸? 예, 물리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거야.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잘하게 돼. 바로 뭐입니까? 예, 속도, 가속도, 뭐 위치, 요 그래프 있지? 요 녀석과 관련된 개념을 알아볼 거야. 자, 그런데 우선요 하나 미리 언급하고 가자면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개념에서는요 위치라는 게 존재해. 근데 이 위치의 특징이 뭐냐면요,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 빠르게 가네, 오 느리게 가네, 오 빠르게 가네 이러면서 X의 위치를 우리 논할 수 있겠지. 즉 좌표 평면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위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X축 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녀석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란 얘기예요. 자, 요것과 똑같은 패턴의 문제 유형이 뭐야? 얘 수직으로 공을 던지는 문제. 얘는 솔직히 Y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와 동일한 개념이야. 이렇게 X축을 왔다 갔다 하거나 Y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걸 우선 알아두고 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이제 X를 표현하고 싶어. 이 X축 위에 X가 돌아다니는데 그 X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이 녀석 위치를 X 이렇게 표현하고 싶겠지. 표현할 수 있겠지. 왜? X값이니까. 됐나? 근데 그 X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문제예요. 바로 뭐로 표현한다? 시각
t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즉, 와, t가 3초일 때 x 어디에 있지? t가 5초일 때 x 어디에 있지?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데 그 위치를 뭐로 표현한다? 시각 t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식을 세우는데 x라는 문자와 t라는 문자 두 개가 등장하고 있지. x와 t 중에 독립변수는 누구일까? X. t. 종속변수가 누구일까? x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예. 자, 그래서 그렇구나. 위치 x가 있구나. 그런데 이 위치 x를 미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속도 v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속도 v를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 a라고 부르는 녀석이 돼요.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 이것이 바로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내가 위치를 미분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시각 t에서의 속도 v가 된다예요. 자, 내가 다시 속도 v를 미분했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시각 t에서의 가속도 a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슨 얘기야? 속도도 뭐로 표현한다? 시각으로 표현한다예요. 가속도로 또 뭐로 표현한다? 시각으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보통 애들이 위치, 속도, 가속도에 집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야? t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결국 우리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x는 ft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속도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속도를 미분할 거지. 속도를 미분할 거야. 죄송해요. 위치를 미분할 거야.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즉 x를 미분한다는 얘기네. 미분하기는 하는데 무슨 문자에 관해서 미분해야 돼? t에 관해 미분해야 돼. 왜? 내가 t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dt분의 dx라고 쓸 수 있어요. 일명 얘가 바로 f-t가 되는 거예요. D가 뭐예요? 자, 선생님이 D에 대한 얘기를 아마 미분계수 5단원에서 했었을 겁니다. 자, 우리요 공호 미분계수와 도함수 8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8페이지 펴보도록 하자. 그 중간에 보면 선생님이 델타 x와 dx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델타 x는요, x의 변화량으로서 어떤 x값 두 점 사이의 변화량이야. 차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차이가 아주 작아져서 거의 요 정도 수준이 될 때 우리는 델타를 쓰지 않고 아주 작은 상태다라고 해서 d를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분이라는 개념이 뭔데? 미분이라는 개념이 보통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개념이야. 즉 얘가 바로 뭐다? dx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렇구나. 미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dv를 미분하는 거지. 무슨 문자에 관해서? t라는 문자에 관해서. 즉, f-t. 한 번 더 미분을 한 걸 우린 이계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계도함수를 구하면 이것이 가속도가 된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정리가 되셨죠? 얘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 파트에서는요, 특히 과학 문제에서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셋 중에 가장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과학 시간에 무슨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와. 왜?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기도 편하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기도 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속도나 위치의 그래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알아서 그래프를 잘 그리면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거의 다 커버가 돼버릴 겁니다. 이 녀석과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요 좀 세세하게 용어의 발전 단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 T에서의 점 P의 이거 잠시만요. 조금 옮겨놓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예요. 자, 이미 알려드렸죠. 위치는 우리가 무슨 문자 보통 이용할 거다? X. 근데 이